아세안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그동안 꾸준히 도전을 해왔지만 일본차의 야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을 만들며 아세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현대차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직접 설립하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단 내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연간 15만 대, 최대 25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금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아시안 시장 공략을 목표로 소형 SUV나 미니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생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설립하게 된 그 의미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네, 그 인도네시아 시장은 사실 일본 자동차들의 난공불락 요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난공불락 요새를 정면 돌파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와 다이하츠, 혼다 등 일본 3사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브랜드가 97%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차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시안 시장 전체로 봐도 일본 자동차 장벽은 굉장히 높은데요. 아세안 10대 국가 자동차 시장의 일본차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시장 전체로 시장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전담 조직을 만든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이후로 시간이 오래 지난 건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투자 시점을 어느 때를 좀 해야 될까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건데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절반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세안 시장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한 특정 시장에서 한 나라의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건 사실 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국가에 따라 수입차 관세가 80%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또 비관세 장벽도 매우 높아서 현지 거점을 만들고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이에 반해 1980년대부터 진출해서 각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적극 활용해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벽을 마련했는데 일본 자동차 시장은 그 안에 이미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보호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일본 자동차들은 높은 무역 장벽 안에서 현지 생산 네트워크를 꽉 잡고 있었고 이후에 진출하는 한국과 독일,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오히려 아세안 진출에 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진입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어서 공략할 만한 구매력이 높은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선진국들 사이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출범하고 지금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좀 낮춰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대 80%에 달하는 수입차 관세는 2008년부터 차츰 줄여왔고 부품 현지화율이 40%를 넘을 경우에는 완성차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주기를 수년 전부터 원해왔었는데요. 공장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세안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항구도 지어주고 공단 내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 공장도 마련해줬습니다. 지난 25일 맺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강판에 쓰이는 냉연과 도금, 열연 등 철강 제품과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로 부품을 보낼 때 부딪힐 무역 장벽을 미리 제거해 준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저가 차량 위주로 자동차 생산을 끌고 가고 있는 일본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현대차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현대차의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부응하고 아세안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구조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에 달하고 평균 연령이 29세로 매우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115만 대로 연 5%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지역의 주요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316만 대에서 2026년 45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자유로워진 무역협정, 그리고 현대차의 경쟁력까지 더하면 일본차와는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차는 신흥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는 현지 합작법인에 이어 2위를 공고하게 지키고 있고 기아차도 진출 3개월 만에 도요타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부동의 1위였던 도요타의 턱밑까지 현대차가 쫓아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 베트남 합작법인의 판매량은 도요타와 2,00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올해와 내년이면 1위도 노려볼 만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소형 세단과 미니밴을 생산하기로 한 건 현지에 적합한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도네시아 미니밴 판매는 6.4%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진출해 있는 아시안 지역 내의 미래 모빌리티와의 시장 시너지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현대차는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랩에 투자해 싱가포르에 지금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또 2021년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현지 딜러망을 100개까지 구축하고 소비자의 달라진 구매 패턴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옴니 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지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국내 부품사와 현지 부품사 간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재고 비용도 절감한다는 예정입니다. 아세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이 시장에서 현대차가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